사륙신을 팔아넘긴 미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5대 손이 이번엔 임금도 나라도 통째로 팔아먹습니다. 이름은 김자점, 조선 최악의 배신자로 남은 남자예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사륙신을 판 그 조상이랑 나라를 판 김자점이 남남이 아니라 직계 5대 조손이라는 겁니다. 한 집안에서 배신자가 둘, 배신도 핏줄을 타는 걸까요? 그리고 새 임금을 거치며 살아남은 이 처세의 달인이 맞은 마지막은 조선을 통틀어 가장 끔찍했습니다. 1456년 어린 임금 단종을 다시 왕자에 앉히려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사륙신이라 부르는 사람들이죠.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의 자리에 한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이름은 김질, 뜻을 같이 하기로 손을 맞잡은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그 길로 궁궐로 달려가 계획을 통째로 일러바쳐요. 누가 함께 했는지 이름 하나하나까지 전부. 밀고 몰래 고자질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으로 사륙신은 붙잡혔고 단종의 보기는 물거품이 됩니다. 같은 편이라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동료를 판 김질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을 받기는커녕 훗날 좌의정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이 김질이라는 이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족구를 펼쳐보면 김질은 바로 김자점의 직계 5대조거든요. 5대를 거슬러 올라간 할아버지, 그게 김질입니다. 성이 같아서 우연히 엮인 게 아니에요. 문헌에 또렷이 적힌 한 핏줄로 이어지는 직계입니다. 사륙신을 판 조상, 그리고 조선을 판 후손. 100년을 사이에 두고 한 집안 족보에 나란히 앉아있는 겁니다. 배신도 핏줄을 파는 걸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0년이 흘렀어요. 사륙신을 판 그 김질의 피가 5대를 타고 내려와 한 남자한테 닿습니다. 이름은 김자점, 구 안동김씨. 이름값 하나는 빵빵한 명문가 자손이었어요. 근데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과거 시험엔 못 붙었어요. 그냥 집안 덕에 겨우 얻은 말단벼슬 하나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눈치 하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누구보다 먼저 읽었어요. 1623년 그가 판을 통째로 뒤집습니다. 임금 광해군을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능양군을 새 임금 인조로 앉혀요. 반정, 멀쩡한 임금을 힘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김자점은 그 1등 공신이 됩니다. 정사공신에 올라 낙흥군이라는 군호까지 받아요. 사륙신을 판 조상의 후손이 이번엔 나라를 뒤흔든 반정의 주역이 된 겁니다. 시험 하나 못 붙던 말단이 말이에요.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는 계속 올라갑니다. 신하가 오를 수 있는 맨 끝, 영의정 자리까지. 그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처세 하나로 밟고 올라온 겁니다. 왕을 한번 갈아치운 남자. 이 사람 다음엔 뭘 갈아치울까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그냥 좀 유능한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능함의 민낯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가 밀고 내려오는데 이 나라를 지킬 총사령관이 누구였을까요? 김자점이었어요. 조선의 모든 군대를 지은 도원수. 나라의 운명이 이 남자 하나한테 걸린 겁니다. 결과는요, 토산이라는 곳에서 대패.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총사령관이 적을 막지 못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관직을 다 빼앗기고 도성 밖으로 쫓겨나고 외딴 섬으로 유배됩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정상이에요. 나라를 통째로 못 지킨 사람이니까. 보통 같으면 그 섬에서 조용히 잊혔겠죠? 근데 이 남자 몇 년 뒤에 슬그머니 사면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정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 들어와요. 지고도 살아남는 법. 김자점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한 패장이 어떻게 최고 자리로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그가 돌아온 그 무렵 조선 왕실이 피로 물듭니다. 그가 조정에 다시 돌아온 그 무렵 조선 왕실엔 잇따라 죽음이 닥칩니다. 먼저 소현세자예요. 청나라에 붙잡혀갔다가 겨우 조선 땅을 다시 밟은 세자. 그런데 돌아온 지 2달 남짓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실록엔 이런 구절이 남아있어요. 온몸이 새까맣고 7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그래서 독살당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자들은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크게 봐요. 누가 죽인 건지, 애초에 독이 맞긴 한 건지 기록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서 아직도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세자가 죽고 1년 뒤 이번엔 그 아내 강빈이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를 쓰고 사약을 받습니다. 어제까지 궁궐에 있던 세자와 세자빈이 이렇게 나란히 쓰러진 거예요. 세자가 죽었다. 세자빈까지 죽었다. 그럼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김자점입니다. 그 무렵 조정은 청과 어떻게 지내느냐로 편이 갈렸는데 그는 청에 바짝 붙는 쪽 선봉이었어요. 그렇게 소현세자 쪽 사람들을 하나씩 밀어낸 사람.
왕실에 피가 흐르던 그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끝내 살아남아 이득을 챙긴 건 바로 그였어요. 그런데 임금 자리를 흔든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임금을 갈아치우고 세자까지 밀어냈어요. 그래도 여기까진 나라 안의 일이었죠. 근데 이번엔 선을 넘습니다. 임금도 모자라서 이번엔 나라를 팔아요. 효종이 왕이 됩니다. 청한테 당한 치욕을 갚겠다고 칼을 갈기 시작해요. 북벌이죠. 근데 그 칼끝이 겨눈 예친아가 바로 김자점이었어요. 유배지로 쫓겨난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했느냐? 신복 역관 이영장을 청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러 바쳐요. 우리 임금이 북벌을 준비한다고. 제 나라 임금이 적을 치료한다는 걸 그 적한테 고자질한 겁니다. 이게 신하가 할 짓입니까? 증거까지 챙겨서요. 청연호 대신 명나라 연호를 적은 인조의 능지문. 그걸 들이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나라의 정승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적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제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임금도 나라도 통째로 팔아넘긴 거예요. 이 한수가 배신 가문의 마지막 장을 엽니다. 그런데 김자점은 어쩌다 그 유배지까지 밀려난 걸까요? 시작은 1649년 효종의 즉위였어요. 효종이 김자점을 곱게 볼 리가 없었죠. 아버지 인조 곁에서 소현세자 쪽을 짓밟고 청해부터 권세를 누린 남자. 효종 옆에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송시열, 송중길. 이들이 붓을 들었어요. 탄핵, 또 탄핵. 결국 관직은 다 뜯겼습니다. 홍천으로 쫓겨났다가 저 남쪽 끝 광양까지 밀려났죠. 새 임금을 처세로 넘긴 남자가 이번엔 유배지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1651년 궁에서 조귀인의 저주 사건이 터집니다. 그걸 캐던 칼끝이 광양으로 향했어요. 군대를 움직여 조정을 통째로 뒤엎으려 했다는 고변. 그리고 아들 김식이 끌려와 국문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입 앞에 놓였어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입에서 거의 다 쏟아졌습니다. 자백. 새 임금을 넘긴 처세도 여기선 통하지 않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선이 그에게 내린 형벌은 1651년 12월 17일. 형장에 수레들이 늘어섰어요. 그 위에 묶인 사람이 김자점입니다. 거열형, 수레로 사지를 찢는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죠. 그 뒤는 차마 옮기기 어려운 최후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난 건 그 사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김식도, 김년도, 손자 김세룡과 김세창까지 같은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처와 첩, 늙은 어머니는 노비로 끌려갑니다. 선산의 무덤까지 파헤쳐졌죠. 산 사람도 죽은 조상도 함께 무너진 겁니다. 손자 김세룡의 아내가 인조 임금의 딸 효명 옹주였어요. 사륙신을 판 집안이 왕실과 사돈까지 맺었던 겁니다. 그 공주만 겨우 살았어요. 효종이 제 핏줄이라 자기를 거두고 진도섬에 가두는 걸로 끝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맨 처음 그 이야기가 겹칩니다. 사륙신을 판 밀고자 김질, 100년 뒤 나라를 팔려던 그 5대손 김자점. 한 족보에 나란히 적힌 두 사람. 한 명은 사륙신을 팔아 좌의정까지 올랐고 한 명은 나라를 팔려다 온 집안이 찢겼습니다. 배심도 핏줄을 타는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집안 이름 옆에 100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얼룩이 2번 남았다는 것. 그것만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 성장 중인 채널이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